자, 이제 두 번째 단원이 이제 과학과 지속 가능한 삶, 요 내용인데, 보면은, 과학기술이 우리 생활에 되게 많이 편안함을 제공을 해준단 말이죠. 편리함도 제공을 해주고, 그죠?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천지개벽 정도로의 많은 기술 발전을 이루었어요. 이제 선생님 때 어렸을 때는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게 없었습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꼬꼬마 때, 초등학생 때는 없었어요. 휴대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당연히 없었고 휴대폰이 있기는 했는데 휴대폰이 약간 그 사이즈가 흉기에 흉기. 니네 알아? 벽돌폰이라고 혹시? 약간 스마트폰이 이만해요. 무게는 약간 벽돌하고 비슷해서 무기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크고 무거워가지고 이만했어. 전화기가 엄청나게 무거웠어요. 뭐 전기 자동차 이런 거는 당연히 없었고, 비행기는 있었다. 뭐 그 정도 옛날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많은 기술 발전을 이루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얇은 TV도 없었어요. 되게 뚱뚱한 TV 아니 니네들? 브라운관 TV 막 이만한 거요. 막 이제 그런 거 있었었고, 모니터도 그만했고, 컴퓨터도 있긴 있었는데 컴퓨터가 지금으로 치면 아마 뭐 전자계산기보다 좀 나은 정도, 그 정도의 컴퓨터여가지고 지금하고 뭐 비교를 해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삶 보면은 현재 인류가 더 나은 환경을 유지하고 더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고 미래 세대까지 지속이 되도록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환경하고 자연을 보존을 해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한참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선진국 가기 전에 후진국과 선진국 사이를 뭐라고 불러주는지 알아요 혹시? 중진국이라고도 하고요. 개발도상국이라고도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개발도상국 시절이 있었었고, 그때는 이제 뭐가 더 먼저냐면 발전이 먼저다 보니까 막 산업을 일으켜서 제철소도 만들고 공장도 만들고 막 제조업도 막 발달하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막 폐수부터 해서 막 쓰레기 막 그냥 아무 데나 막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환경 오염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졌고, 실제로 우리 근처에 있는 나라도 보면은, 그죠? 중국도 보면은 환경 오염이 좀 아직 심하거든요. 더 심한 나라가 어디인 줄 알아? 혹시 여러분들? 인도나 저 방글라데시 이런 데 가보면은 숨을 쉬기가 힘들어요. 너무 매연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막 미세먼지 이 경보도 울리고 하잖아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공기가 더 안 좋았었는데 미세먼지 경보 이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별로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근데 이제는 삶의 질도 높아지고 사회가 더 발전을 하면서 환경이나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실천한다라고 돼 있죠. 예전에는 난방으로 여러분들 대부분 다 뭘 썼냐? 연탄 썼어요. 그 연탄 쓰기 전에 뭘 썼는 줄 알아? 나무. 왜 조선시대 사극 보면은 막 나무에다가 막 아궁이 불 때고 하잖아요. 그 나무 다 배에다가 다 장작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연기고 끓음이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걸 둘째 치고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배에다가 나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연 파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뭐 그렇게 쓰진 않지만, 자, 그래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협하는 문제가 일단 에너지 문제예요. 인류 문명 발달로 석탄, 석유 같은 애들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여러분들 화석 연료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제 왜 화석 연료라고 해주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쓰는 석탄이나 석유가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줄 알아요? 혹시? 이 만들어지는데 한 몇천억 년 걸려요. 저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고생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고생대에서 중생대 사이에서 나무들이 땅에 묻혀가지고 얘네들이 석탄이 되고, 그다음에 뭐 플랑크톤 같은 것들이 석유가 되고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다시 만들어지려면은 고생대에서 지금까지 걸린 시간이 한 5억 년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되게 한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하 자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원의 지나친 채취로 인해서 자원도 고갈되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우리 이제 뭘 씁니까?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요새 뭐냐면은 태양광, 뭐 풍력, 뭐 조력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고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는 아니죠. 이게 한번 터지면 난리가 나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구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어떻기 때문에 똑같아요. 근데 자꾸 쓰면 어떻게 되겠어? 줄겠죠.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양이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환경 문제는 특히나 이 화석 연료를 연소를 시키면 방금 써줬던 석탄, 석유, 가스 같은 애들은 얘네들을 태우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얘가 많이 나와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뭐 오염물질은 아닌데 저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지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게 심해져요. 결국에는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게 되면 지구 기온이 어떻게 돼요? 자꾸 올라요. 지구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빙하도 다 녹아요. 그럼 빙하도 다 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바닷물이 높아져요. 바닷물 양이 늘어나요. 그리고 바닷물도 온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수위가 올라가요. 왜냐면 이게 뜨거워지면 부피가 늘어나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지대가 낮은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어? 다 잠겨요. 전부 다. 잠기게 되고. 그 다음에 해수온이,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은 바다에서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은 태풍이 발생을 하는데 바닷물이 뜨거우면 뜨거워질수록 태풍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훨씬 더 강하게 발생을 해요. 슈퍼 태풍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기상이변도 많이 생기고 지금 막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에어컨이 없이 살았는데 그죠? 막 지금 막 40도가 넘어가서 그렇죠.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지? 문제는 이게 유럽은 집이 거의 돌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옛날 건물들이기 때문에 다 화강암이나 옛날 돌로 돼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한 낮 내내 열을 흠뻑 머금었다가 밤이 되면 이제 뿜어내는 거야. 어디로? 집 안으로. 그러니까 집 안이 돼도 밤에가 식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녁에 되면은 해가 져서 온도가 낮아지는데 온도가 26도 이하로 낮아지지 않으면 그걸 이제 열대야라고 얘기를 해요. 트로피컬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근데 사람이 잠을 쾌적하게 잠들 수 있는 온도가 보통 22도, 23도 사이인데 이거보다 높아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잠을 못 자요. 너무 뜨거우니까. 요새 여러분들 에어컨 켜고 자지 않아? 너무 더워가지고. 아니야? 어떻게 자? 나 못 자. 네. 못 자. 재앙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 나중에 이제 북극곰도 다 없어지고 북극의 얼음도 너무 많이 녹고 네, 이렇게 되면 지구 재앙이 벌어져요. 지구에 기후 이변도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는 플라스틱하고 일회용품들 다 뭘로 만드냐면 여러분들 이거 석유로 만들어요. 석유를 정제하면은 성분 중에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나프타라고 하는 성분이 나오는데 이 나프타에서 플라스틱도 만들고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도 만들어요. 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의약품도 만들고 별거 다 만들어요. 플라스틱도 만들고 석유에서 만들어내는 게 대단히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이 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쓰기에는 편한데 안 썩어. 절대 안 썩어요. 몇천 년 지나도 안 썩어요. 그러니까 토양 오염도 일으키고 수질도 문제가 되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요새 이게 플라스틱 같은 거 막 바다에다가 많이 버리면 얘네들이 아주 바닷물에 조금씩 분해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우리나라 바다에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 미세 플라스틱을 누가 먹어? 물고기가 먹어. 근데 우리 물고기를 우리가 먹잖아. 그렇죠? 조개도 먹고.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 몸에 쌓일 수 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줄지 안 줄지를 몰라요. 장기간 섭취했었을 때 이게 문제가 될지 안 될지를 모르니까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에는 공기나 물, 흙 같이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 환경 얘네들이 파괴가 되고 공장이나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기체 이게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바로 온실기체예요. 즉 온실효과라고 하는 거를 일으키는 기체가 바로 온실기체에 해당이 되는데 온실효과는 뭐냐면 여러분 온실이 뭔지는 알아요?
비닐하우스처럼 따뜻하게 해놓는 건데 저 온실기체가 지구에 많아지면 지구를 비닐하우스 온실 안에 넣어놓은 것처럼 기온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실 효과가 나쁜 건 아닌데 저 온실 효과가 너무 많이 세지면 지구 기온이 자꾸 높아지니까 그 현상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지구 온난화라고 불러주고 그럼 지구 기온이 자꾸 상승을 하면서 홍수, 가뭄, 폭우 등의 기상이변이 발생을 하고 폭염, 폭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요.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은 북극의 얼음이 녹아요. 북극의 얼음이 녹고 북극 빙하가 녹거든요. 북극이 따뜻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북극은 따뜻해지는데 다른 데는 추워. 다른 지방은 추워져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북극의 냉기를 가둬놓는 바람이 있는데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 바람이 약해져. 그러면 북극에 있는 냉기를 딱 가둬버려가지고 이 밑으로 못 내려오게 해야 되는데 얘가 스멀스멀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겨울에 오히려 어떻게 돼요? 북극은 따뜻하고 일반 중위도 지방은 엄청 추워요. 한파가 와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도 벌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상이변이고 지금 유럽이 폭염이고 그다음에 막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폭설 내려가지고 막 이동도 못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과학기술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주는데 보면은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 기후변화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해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탄소 포집 장치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게 뭐 이산화탄소예요. 결국에는 이 이산화탄소를 모으는 거예요. 공기 중으로 나가는 이산화탄소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결국 이산화탄소가 아까 얘기했던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돼요? 모아요. 모은 다음에 얘를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기술이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석유를 만들어내는 기술도 있어요. 근데 왜 이제 이렇게 널리 쓰이지 못하냐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거를 석유를 만들어내는 게 사서 쓰는 것보다 한 10배 비싸. 그러면은 실제로는 만들어 쓰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기술은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기술. 플라스틱을 여러분들 분리수거를 하는 이유가 이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분리수거를 해주는 거고 특히나 재활용 가치가 제일 높은 게 여러분들 그 투명한 생수병 있죠? 아예 투명한 생수병. 그런 것들은 되게 재활용 가치가 높고 요새 여러분들 들어봤지? 이걸로 뭐 만들어? 옷도 만들어요. 여러분들 겨울에 입는 그 털 복실복실한 프리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걸로 재활용해서 섬유를 만들어서 입는 거예요. 그래서 폐플라스틱으로부터 새로운 자원으로 재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폐기물의 양을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하고 합친 말인데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재사용 가능한 에너지예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태양에너지, 태양광, 그다음에는 풍력, 파도로 만들어내는 파력, 밀물, 썰물의 힘을 이용을 하는 조력 이런 것들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된다? 재생 에너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바로 발전을 하기도 하고 얘네들은 뭐가 안 들어? 에너지를 쓰는 연료비가 안 들죠. 햇빛은 계속 내리쬐고 바람도 계속 불고 밀물 썰물도 계속 일어나고 그 다음 뭐 지열 발전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 무슨 에너지다? 재생 에너지에 해당이 돼요. 또 신에너지는 또 새로운 대체 에너지라고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신에너지로 쓰는 거. 자, 이거 말고도 지금 예전에는 뭐를 많이 썼는데 석탄을 많이 썼어요. 석탄을 갖다가 뭘로 만들어서? 연탄으로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 뭐 조개탄, 갈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석탄 덩어리 같은 거를 이제 난방에 쓰기도 했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석탄을 거의 안 쓰고 거의 다 못 써요. 석유나 가스를 사용을 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탄은 아직 매장량이 제법 많아요.
재도 남고 오염물질이 많아서 많이 안 쓰는 거거든, 석탄을. 그래서 이 석탄으로요, 석유를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석탄으로 가스를 만들어내는 기술도 있어요. 예, 석탄 갖다가 석유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석탄 갖다가 우리가 쓰는 도시가스 같은 가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런 기술을 갖고 있고, 예, 현재 아직까지는 이제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생산하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이제 석유가 조금씩 부족해지는 시점이 오게 되면은 저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석탄을 석유나 가스로 바꿔서 사용을 해줄 수도 있게 될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대체 에너지 또는 신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는 요새는 이제 많이 상용화돼서 쓰죠. 전기 자동차. 보통 이제 연료 쓰는 거랑 전기랑 같이 쓰는 게 하이브리드고, 전기만 사용을 하는 전기 자동차도 많이 사용을 해주죠. 전기 자동차는 연료를 넣는 게 아니고 모터로 돌아가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연료를 연소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배터리의 성능이 문제가 되겠죠. 결국에는 얼마나 갈 수 있느냐, 얼마나 오래 탈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문제가 되죠. 전기 자동차의 최대 단점이 겨울이 되면 배터리 성능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오래 쓰면 어떻게 되니? 배터리가 빨리 닳잖아요. 그렇죠? 전기 자동차도 똑같아요. 오래 타면은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충전을 자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스마트폰 충전할 때도 뭐 완전 없는 상태에서 넣으면, 완전 방전된 상태에서 하려면 한 2시간 걸리잖아요. 전기 자동차도 비슷해요. 근데 뭐 기름이나 주유하는 거는 금방 하는데 충전하는 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니까, 그렇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도 좀 발전을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는 해양 폐기물 수거 로봇. 해양 폐기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업을 하면서 막 스티로폼, 폐그물, 뭐 어구 이런 것들이 바다에 막 버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가 오거나 이러면 육지 쓰레기가 막 바다로 막 흘러들어요. 태평양에 보면은 어마하게 큰 쓰레기 섬이 하나 있거든요. 쓰레기가 조류 때문에 모여가지고 크게 섬처럼 만들어진 곳도 있다란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결국에는 막 이 그물에 걸려서 바다 거북이도 죽고, 막 물고기들도 죽고, 막 이런 현상들이, 고래들도 막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바다로 흘러가거나 어업 활동으로 발생한 뭐 스티로폼이나 폐 그물 같은 거를 모아서 제거를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농장이에요, 농장. 그래서 농업을 할 때도 농작물이 자라는 환경, 온도, 빛, 습도, 뭐 양분, 비료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관리를 해서 농작물의 생산량도 늘려주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다 예전에는 어디다 키웠어? 식물 키우려면 다 어디다? 흙에다가 하는데 요새는 어디다 길러요? 물에다도 길러요. 그냥 물에다가 영양분을 집어넣은 물에다가 식물을 놔두면 식물들이 물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냥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수경재배라고 해요. 수경재배. 영양분이 들어있는 물 안에다가 그냥 식물을 기르는 뭐 그런 것들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저 우주정거장에서 상추 길러가지고 상추쌈 먹고 그랬잖아요. 그건 물에다 기른 거예요. 흙에다 기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활동 방안은 결국에는 개인 차원의 활동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 요새 보면은 가전제품에 옆에 뭐가 써 있냐면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고 하는 게 써 있어요.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써 있는데, 등급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거예요.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소리는 적은 에너지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전기 제품을 사용을 해주고, 사용하는 전기 제품에 플러그를 꼽아야 돼요. 만약 그냥 이게 꽂아 놓으면 계속 전류가 흘러서 유휴전류라고 하는 게 계속 안을 이제 흐르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좀 줄여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도 절약을 해주고, 물도 자원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일회용품의 사용도 줄이고, 그래서 요새 뭐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은 재활용 컵, 그죠? 쓰는 걸 주잖아요. 밖에서 테이크아웃 해가는 게 아닌 이상은. 그 다음에 쓰레기도 줄여야 되고, 근데 실제로 막 배달 같은 거 하면 쓰레기 엄청 나오죠. 그지? 택배 시켜도 안에 막 포장지, 막 과대 포장 너무 많잖아, 안에.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을 해주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주고, 그래야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고,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나눠 쓰고. 그래서 요새 뭐 많이 하니? 당근. 그치? 네, 중고로 서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재활용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알죠? 알루미늄, 캔 같은 거 만드는 알루미늄은 직접 땅에서 캐갖고 광물을, 알루미늄 원석을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보크사이트라고 하는데, 이 보크사이트로부터 알루미늄을 만들어내는 비용보다 재활용해서 알루미늄 캔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알루미늄을 만드는 게, 뽑아내는 게, 다시 재활용하는 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니? 도시광산이라고? 광산이 원래 어디 있냐면 보통은 산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도시광산이 뭐냐면 여러분들 폐 가전제품이나 폐 핸드폰이나 폐 컴퓨터 같은 걸 보면 회로 기판이 들어있다란 말이에요. 메인 보드 같은 거. 여기에서 회로 기판 안에서 금을 뽑아내는 거예요. 회로 기판에 보면 이렇게 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거 만드는데 금이 들어가요. 반도체 안에 들어가 있는 전선이 다 뭘로 만들어내는 거라서 금으로 만들어내는 거라서 그런 거로부터 금속을 뽑아내는 거를 도시광산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런 사업도 되게 발달이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금값이 워낙 비싸니까 요새. 그 다음에는 사회 차원의 활동은 환경보전 캠페인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는 생태 습지나 녹지 환경공원을 조성한다. 그래서 국립공원도 조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뭐도 아주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보존 가능성이 높은 습지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국제적으로 지정을 하는데 람사르 습지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몇 개가. 그런 걸 지정을 해서 환경 보존도 해주고, 친환경 제품 개발하고 사용도 장려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요새 보면은 태양광 발전, 뭐 조력 발전, 풍력 발전 많이 쓰고, 여러분들 이게 들어봤나? 아리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아리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리사이클링 에너지 100%예요. 여러분들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있는데 환경에 되게 민감하고 환경을 중요시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EU예요. 유럽에 있는 국가들 합쳐서 이제 유럽 연합이라고 해서 유럽 유니온에서 EU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어떤 제품을 수출을 할 때, 수입을 해줄 때 이 신재생 에너지 100%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면 이제 수입을 안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리사이클링 에너지면 재생 에너지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뭐 태양광 발전, 조력 발전, 풍력 발전, 이런 걸로만 발생한 이걸로 발전한 전기만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된다?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것들도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고 보급을 해야 돼요. 재생에너지가 좋죠. 왜냐하면 연료비도 안 들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발전을 하는데 발전량이 많지가 않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발전 단가가 좀 높아요. 왜냐면 이걸 만들어 놓는다거나 할 때 처음에 비용이 좀 많이 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괜찮은데 이걸로 계속 발전을 해내는 데는 실제로 좀 발전 단가가 비싸서 점점 바꿔서 가야 되겠죠. 그리고 국제 협력도 맺고, 여러분들 제일 유명한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리 기후 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 세계 나라들이 모여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를 방출하는 걸 줄이자라고 협조를 한 이 협약을 맺은 게 이제 파리 기후 협약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안 지키는 나라들이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전 지구적 문제란 말이에요.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전 지구적 문제라 어느 한 나라만 줄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 나라들이 같이 같이 합쳐서 협력을 해가지고 같이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지. 우리나라는 안 나왔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막 석탄, 석유 다 떼가지고 막 이산화탄소 너무 많이 발생을 시켜주면 지구 온난화는 멈출 수가 없다란 말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제 협력도 맺고 세계 각국이 다 협력을 해서 과학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런 것들도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 환경공학이라고 해요. 환경공학.
환경적으로 환경을 더 유지하고 보존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을 해서 이 발전시키는 또 자연을 보존하는 거를 환경공학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물 부족한 것도 여러분들 되게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해당이 되는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물이 대단히 많이 깨끗하고 좋은 나라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물이 제일 부족한 나라가 어디 갔니? 물론 아프리카가 그렇죠. 근데 아프리카 빼고 나서 여기는 니네들이 생각해도 물이 너무 부족할 것 같다라고 하는 데가 어디니? 그래서 중국은 물이 많은 편이에요. 거기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이러니까. 응? 한국도 물이 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많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물이 되게 깨끗해서, 생수도 많이 나오고, 생수가 싼 편이에요. 중동. 그러니까 중동 같은데.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사막 많은 데 있잖아요. 여기는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는 물이 부족하다란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 되게 웃긴 게, 그 대신에 웃긴 건 아니지만, 그 옆에 다 뭐가 있냐면, 바다 있어요. 바다. 옆에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페르시아만이라고 해서 요새 막 이란 전쟁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막 막내 만에 하잖아요. 그 근처가 다 바다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이 부족하니까 대표적으로 그럼 뭘 하냐면은 바닷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거예요. 바닷물이 왜 짜? 바닷물이 왜 짜요? 소금이 들어있어요. 근데 바닷물에 소금 성분이 뭐냐면 이게 나중에 배워요.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짜요. 근데 얘만 있어도 안 짜고 얘만 있어도 안 짜. 같이 있어야 짜.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얘만 빼버려. 그럼 안 짜요. 그럼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저거를 바꾸는 거를 바닷물을 뭐라고 불러요? 바닷물을 해수. 그러면은 해수가 아닌 물은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담수라고 해요. 담수. 민물. 짠물, 민물이라고 하고 해수, 담수라고 하는데 저 기술을 뭐라고 하냐면은 해수, 담수화 기술이라고 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해수, 담수화 기술 같은 거. 우리나라가 되게 저 기술에서도 되게 선진국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동 여러 나라에다가 저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기술을 줘서 중동 여러 나라들의 물 부족 현상을 좀 많이 제거를 해줬죠. 저걸 어디서 쓰냐면 여러분들 큰 배 있지. 막 항공모함이나 아니면 큰 여객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 해수 담수화 장치가 있어가지고 바닷물 퍼올려가지고 담수로 바꿔가지고 안에서 식수로 쓰고 샤워도 하는 물로 쓰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짠물을 그냥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안에서 염소만 빵 빼주는 기술이 이제 해수 담수하고 그런 기술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되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하는데 과학이 되게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자, 이제 콕 개념 듣기 다 맞춰보자. 자, 1번. 다음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한 설명이래요. 자, 인류 문명 발달로 석탄, 석유 등의 화석 연료 사용량이 많아져서 에너지가 부족해지죠. 왜 그러냐면 이제 매장량의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거 뭔 줄 알아? 석유 매장량이 매해 어떻게 될 것 같아? 줄어야 될 것 같죠? 근데 늘어요. 왜 이상하지 않니? 줄어야 정상이잖아. 근데 10년 전보다 늘었다? 일단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석유가 있는지를 몰랐던 지역에 석유가 있다. 그지? 탐사 기술이 좋아지니까. 근데 두 번째, 예전에 있었는데 저걸 뽑아 올릴 수가 없었어. 있는 건 맞는데 저걸 못 뽑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있는데 너무 깊이 있다거나 너무 얘를 이제 뽑기가 너무 어려워서 석유를. 그래서 있는데 없는 거랑 같았는데 이제 그거를 뽑을 수 있는 기술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전에는 있지만은 저거는 이제 경제 가치가 없었는데 이제는 뽑아 쓸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 생긴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게 들어봤니 혹시? 샌드 오일이라고도 하고요. 셰일가스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샌드가 뭐야? 모래에 석유가 같이 흡착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에 석유가 쭉 같이 뻗어 있는 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석유는 땅을 파면 땅 밑에 이렇게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 석유가 이렇게 매장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뭐가 있어? 가스가 있어요. 가스가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스 뽑아내고 더 이렇게 시추봉 꾹 올려가지고 여기서 쭉 이렇게 퍼올리는 게 이제 보통 석유거든요. 그래서 까만 막 석유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얘네가 흙에 쭉 있는 거야. 같이. 흙에 적셔져 있는 거죠. 물에 모래가 젖은 것처럼. 예전에는 이거를 뽑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어떻게 뽑냐면 저기다가 뚫어. 거기다가 엄청나게 뜨거운 고온에 물을 쫙 뿌려. 그러면은 그 물하고 어떻게 돼요? 기름하고 섞여져서 나와요. 그러면 그 섞인 애를 어떻게 돼? 쫙 뽑아 올려. 그러면 물하고 기름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니? 그렇죠. 물은 가라앉고 석유는 위로 뜨겠죠. 네, 그래서 거기 석유를 빼요. 예, 그런 이제 기술이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고,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시추를 해낼 수 있는 방법이 나온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만 팠는데 요새는 어떻게 파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파요. 옆으로.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셰일가스라고 하는 게. 밑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 내려가서 옆으로 꺾어서 쭉 이렇게 파요. 이렇게. 이런 기술도 이제 나와서 저런 식으로 해서 있는 석유를 뽑아내니까 예전에는 못 캤는데 이제는 캐수가 있으니까 매장량이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화석연료의 지나친 사용과 폐기물의 발생으로 공기, 물, 흙 등이 오염돼서 뭐가 파괴가 돼요? 여러분들 생태계, 그죠?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거죠. 온실기체의 배출과 과도한 개발로 인해서 뭐가 심해집니까? 지구온난화가 심해집니다. 네. 이게 온실 효과라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지구가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게 적절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너무 어떻게 돼요? 온실 효과가 심해지면 그게 뭐가 된다? 지구 온난화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인류가 직면한 어떤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이래요. 자, 뭐는 태양빛, 바람, 물, 지열, 수소 연료 전지와 같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사용하는 에너지가 뭐라고 불러줘요? 신재생 에너지라고 불러줘요. 신재생 에너지인데 이 중에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재생 에너지, 얘는 신에너지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니까 수소, 산소, 연료 전지는 뭐냐면 수소하고 산소 갖다가 전기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소, 산소 갖다 전기 만들면 뭐가 나오냐면 물이 나와요. 물이 뭐냐면은 나오는 일종의 부산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주정거장에서 수소, 산소, 연료 전지로 발전해서 전기 쓰고 생성되는 물로 식수로 먹고 이렇게 써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거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을 하면은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으니까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다. 1번은 뭐가 해당이 됩니까?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이 바로 1번 기술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2번은 이산화탄소 포집 제거 저장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탄소 포집 장치 2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이거는 뭐에 해당이 돼요? 해양 폐기물 수거 로봇 같은 경우가 3번에 해당이 될 거고, 4번은 이거를 스마트팜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각각에 맞는 기술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활동 방안으로 옳은 것과 옳지가 않은 것은 X, O, X예요. 자, 위생적인 생활을 위해 일회용품을 자주 사용하면 환경 파괴되겠죠. 플라스틱 많이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대중교통 대신에 자가용 이용하면, 그렇죠? 전기 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제품을 개발해서 사용을 장려를 한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전기 자동차도 결국에는 전기를 만드는데 또
이제 환경에 대한 오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전혀 없는 거 그냥 물 부어서 가는 자동차 정도밖에 없을 텐데 뭐 그것도 나올 거예요. 아마 좀 있으면. 자, 다음에 실력 꽉 잡기 봅시다. 자, 1번.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바로 뭡니까? 이거는 지속 가능한 삶. 그렇죠? 과학기술에 의해서 발전하게 되는. 자, 그 다음에 2번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협하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은 지나친 채취로 자원이 고갈되고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인류의 문명의 발달로 석탄 석유가 빠르게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소모가 되고 있죠. 인류가 직면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학기술이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파괴된 환경을 다시 과학기술로 되살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인류가 직면한 환경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은 홍수나 가뭄이 발생을 한다. 이게 되게 어차피 지구 안에 있는 물의 총량도 똑같아요. 어느 지역이 홍수잖아? 그럼 다른 한 지역은 가뭄이 일어나요. 어디가 되게 폭염이잖아? 그럼 어디는 한파예요, 한파. 이게 총량은 똑같아요. 지구 물의 양이 똑같기 때문에 어딘가 구멍 뚫리게 비가 쳐내린다? 그럼 어디는 어디예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물도 없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자, 다음에는 공기, 물, 흙이 오염돼서 생태계도 파괴가 되고 과도한 개발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빠르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지게 되니까 더 오히려 높아지죠. 그러니까 과도한 개발로 인해서 특히나 이 나무나 이 숲을 많이 제거를 해버리게 돼버리면 과도한 벌목 또는 개발한다고 숲을 많이 제거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나무가 여러분들 뭘 하는 줄 알아요? 나무와 같은 식물이? 나무와 같은 식물은 그렇죠? 나무와 같은 식물은 여러분들 들어봤니? 광합성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못해. 식물만 해. 들어봤어요? 광합성? 광합성이 뭐냐면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거예요.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게 광합성이거든요. 식물이 뭘 흡수해서? 빛을 흡수를 하는데 빛을 흡수를 해서 재료가 뭐냐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재료로 해서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포도당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O2 뭐니? 산소. 예, 산소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식물은 물하고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그냥 빛만 쪼여주면 알아서 자기 먹을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산소도 발생을 시켜주는데 얘네들이 광합성을 많이 하면 뭘 소모해야 되니까? 이산화탄소를 소비하니까 공기 중에 있는 온실기체를 많이 제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숲이 많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 이산화탄소를 식물들이 많이 제거를 못 하겠죠. 그죠? 식물도 호흡을 하니까. 예, 그 밤 되면 이산화탄소를 내뿜지만 그래도 낮 시간에 제거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빠르게 높아집니다. 특히나 나무들이 없어지면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식물의 광합성 양이 줄어들기도 해요. 자, 다음에 4번.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과학기술이 활용된 사례로 옳은 것은 화석연료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개발해서 사용을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기술은 아니죠. 해양 폐기물 수거 로봇을 이용을 해서 바다로 흘러들어간 폐기물도 제거를 해주고 농작물이 자라는 환경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스마트팜을 사용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5번은 다음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되는 과학기술인데 보면은 화석연료의 사용 등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뒤에 제거하는 장치예요. 이건 뭐예요? 탄소 포집 장치라고 해요. 여러분들 탄소 여러분 원소 기호 아니? 뭐 그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 중에서 탄소를 원소 기호로 C라고 해요. C가 탄소의 카본. 카본을 앞 글자만 따서 C라고 하고 이산화탄소는 그래서 탄소에 산소가 2개 붙어 있어서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게 탄소 포집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6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원이고 화석연료에 비해서는 당연히 고갈된 염료가 적지. 특히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폭발하지 않는 이상은 무한히 사용이 가능하겠죠.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보다는 이산화탄소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거나 아예 발생을 하지 않기도 해요. 참고로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도 이산화탄소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원자력 발전을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발전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방사능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자, 다음에 7번. 다음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개인 차원하고 사회 차원이니까 이 중에서 개인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일회용품 사용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를 해주는 게 바로 뭐예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 제품 쓰는 거는 가나 마는 바로 개인 차원이고 다하고 반은 이런 거는 바로 사회적 또는 국가적 차원으로 바로 하는 노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다음에 8번. 인류가 화석연료를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직면한 문제랑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로 자원이 고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을 해주고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대기 오염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를 개발해준다. 이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 공장에서 석탄이나 이 가스나 석유를 쓰면은 이 안에 무슨 원소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황이라고 하는 원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황이 공기 중에서 연소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은 이산화황이라고 하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공기 중에서 나오면 비에 녹거나 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산성비가 내려요. 그래서 사람한테도 안 좋고 그다음에 사람의 호흡기로 마셔도 안 좋고 식물이나 땅에도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황이 연소돼서 생기는 이 황산화물을 제거해주는 탈황장치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 자동차 배기가스 자동차 배기가스 안에 되게 이제 스모그를 일으킬 것 같은 환경 오염 물질 중에 하나인 질소산화물들이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이제 이거를 제거를 해주는 촉매 변환 장치라고 하는 것들도 바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오염 물질을 제거해주는 기술이에요. 촉매 변환 장치는 뒤에 배기가스 나오는데 앞에 붙어 있어요. 이게 뒤쪽에 붙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이지는 않고 뒤에서 이 자동차 뒤에 배기가스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붙어 있습니다. 저게. 그래서 뭐 탈황 장치는 공장 같은데, 그다음에는 촉매 변환 장치는 자동차에서 오염 물질 제거를 해주는데 사용을 해주고요. 그다음에는 화석 연료로 주행을 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 때문에 기상 이변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를 근데 이거는 너무 심한데 비약이 화석 연료로 주행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기상 이변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 뭐가 일어나요?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데 요거를 막아주기 위해서라고 하면 맞지만은 저것 때문에 오로지 기상 이변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 어찌됐든 간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는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고 그다음에 서술형. 자, 다음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한 설명인데 플라스틱은 가볍고 다양한 형태의 물건을 만들 수 있어서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단어 뜻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성형하다라는 뜻이에요. 성형이 뭐예요? 얼굴 성형 수술도 저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해서 성형 외과도 맞기는 한데 성형이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성형하다라는 뜻 자체가. 그래서 얼굴뿐만 아니라 이게 성형하다라는 소리는 플라스틱은
진짜 아무렇게나 다 만들 수 있잖아요. 무슨 모양이든 의자도 만들고 뭐 책받침도 만들고 이렇게 분필 케이스도 만들고 뭐든 다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플라스틱은 가볍고 다양한 형태의 물건을 만들 수 있어서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도 하지만 이게 완전히 분해되는 데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플라스틱 제품이나 일회용품 등의 사용으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아무데나 버려버리면 썩지가 않기 때문에 비닐도 그렇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게 플라스틱 폐기물이 오랫동안 뭐가 되지 않아요? 분해가 되지 않아서 어디에 생태계 또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쳐요.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같은 것도 있고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친환경 비닐 봤어요? 혹시? 편의점 같은 데서 이렇게 주는 생분해 비닐이라고 해서 원래 비닐봉투도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을 아주 얇게 뽑은 건데 이게 보면은 자연 상태에서 빛을 받으면 분해가 되는 비닐이 있어요. 땅속에서 잘 썩는 비닐 형태로 이렇게 즉 분해가 잘 되는 친환경 플라스틱 같은 경우를 만들어내는 것도 여기에는 이런 기술에 해당이 되겠죠. 분해가 잘 되는 친환경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술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개인 차원의 활동 방안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여러분 요거 보면은 대부분 어디에 써 있니? 재활용 표시돼 있잖아요. 이제 제품 같은 거 사보면. 그치? 이렇게 사이클링 표시돼 가지고. 그래서 위 그림은 어떤 활동 방안과 관련된 것인가? 뭐예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쉽게 뭐 하도록? 분리 배출. 그죠? 분리하도록. 분리 배출하도록. 근데 재활용 되게 애매한 거 있지 않냐? 막 후라이팬 같은 거는 손잡이는 플라스틱이고 후라이팬은 쇠떡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표시고 위 그림과 같은 활동 방안을 실천해야 되는 까닭은 자원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분리수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자원의 순환을 시키게 되면은 새로 어떻게 돼요?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또 석유를 쓰거나 아니면은 어떤 매장돼 있던 물질들을 다시 재활용하는데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돼요? 더 적게 들고 그 다음에 환경도 덜 파괴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수거는 자원의 순환에 굉장한 이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네, 자.